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에 대한 용역이 10월 31일자로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지 판단하는 용역인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제2공항 재추진이냐 백지화가 결정이 내려질 텐데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의 용역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마무리하지만 최종 보고서 제출 시까지 용역진의 일부 내용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용역 기간을 종료해도 최종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용역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역은 끝났는데 지금 결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중간 보고회라든지 최종 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특히 모든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특히 또 제주도에서도 내용을 좀 공유하자고 요청을 했었다고 해요. 우영훈 지사 이야기로는.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용역 끝난 다음에라도 공개를 해서 검증을 하자라고 지금 하는 입장인데 국토부에서는 용역을 공개할지 여부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아주 지금 그 모호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좀 깜깜이 용역 이게 참 전례가 없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크게 이제 환경부가 이제 반려했던 이제 이유가 크게 네 가지인데 뭐 조류 어떤 보호나 철새 그 버드 스트라이크 뭐 숨골과의 관계, 그다음에 멸종 위기종 동물과의 관계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제주도와 환경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과정을 최소한 밟아야 되는데 제주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서로가 공유가 안 되고서 이렇게 비밀적으로 깜깜이로 진행한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만일 공개가 되더라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용역이고 저는 참 이렇게 추진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불신이 결국 커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저는 좀 이번 용역의 결과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어떤 개선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용역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이번도 뭐 별다른 시원한 그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저는 예상됩니다. 결론은 나지 않을까요? 장 위원장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좀 명확한 입장을 도민들한테 좀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홍 의원께서 이제 깜깜이 용역이다. 뭐 또 사회자께서 뭐 공개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2공항 사업 타당성 용역에 관한 보고서는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용역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의해서 반려된 거에 대해서 보완을 자기네 스스로 하는 자체 발주 용역이에요. 이 용역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라고 하는 법적인 의무 절차 조항이 없습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제주도가 이런 용역에 끼어들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부러 깜깜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보완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궁금하다는 것인데 저는 현재 최종 보고서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종료됐다고 했지 국토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걸 보질 못했어요. 기간이 종료가 됐죠. 기간이 종료됐다가만 하고 또 언론에서 이제 국토부 관계자한테 물으면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겠어요? 공개를 하고 싶어도요.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너무 편향적인 전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사실만 말씀드렸어요. 아주 사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공개를 해야 될 상황도 아닌데 공개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저 국토부가 조금 업무를 기다리면 다 공개될 것이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사회자께서. 장 위원장의 저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예. 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면 그 보고서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예. 예전에 국토부하고 반대단체가 해서 예, 예. 사업 타당성 용해에 관련된 검증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예. 방송 토론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맞죠? 했죠. 예. 그런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죠. 그게 예. 정당하다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단계에서. 뭐그 용역 결과가 공개가 되면 어느 우리가 정도, 예를 들면 예. 검증이라는 단어나 뭐 또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깜깜이라는 비판이나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언론에서 대변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건 객관적으로 봐줘야 돼요. 지금은 공개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예. 국토부에서 보안 용역한 보고서를 갖고서 예.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 예. 환경부가 또 독자적으로 그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 전략환경평가사 보완돼서 오면요. 관계 전문기관에 정말로 전문적으로 다시 맡깁니다. 예. 그런 과정이 검증이고 그런 과정이 제대로 된 스크린이지 우리가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정책 결정이 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선 정상적인 과정들을 좀 지켜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장성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말씀은 현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절차적으로 불법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공개하라, 그 깜깜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 비판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몰고 가시잖아요. 사회를 보시면서. 자, 예, 예. 홍명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난 이해를 예, 해요. 홍명환 의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 7년을 2015년 11월 11일 발표를 해서 지금 7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동시기에 미국의 라과디아 공항 같은 경우는 현 공항 확장으로 해서 이미 다 개선이 됐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공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항의 불편함을 개선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지금 7년간 돼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저도 뭐 도의회에 있을 때 2년 거의 가까이 도민 의견 수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의견도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반려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한다라는 게 사실 국토부가 투명하게 해야 되죠.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이번에 연기를 2차례나 또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일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 예를 들면은 절대 보전 지역이나 이런 거로 관계되는 거는 도지사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도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당사자인 제주도지사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행정인가? 저는 참 안타깝고 이번 국토부가 지금 진행하는 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호된 이번 그 용역 결과가 이제 공개를 하고 검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상당히 그럴 수 최종 보고서가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선. 들어보세요. 네. 최종 보고서가 되면요 공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용역 보고서가 완료가 됐을 때 환경부로 제출이 되잖아요. 그럼 환경부에 제출된 용역 보고서를 국회에서 요구해서 좀 보겠다. 안 줄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자, 무슨 얘기냐면 최종 보고서가 종료되고 나서 환경부로 절차가 넘어갈 때 아니. 그때 예를 들면 그 자료가 공개가 되지 어떤 다른 그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료 유출을 막는다든지 그랬을 때 비판을 하면 되지만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니, 저는- 진행 중인 걸 어떻게 공개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예. 저는 제주도와 최소한의 협의를 용역을 해나가면서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죠. 아니 두분 이야기 당사자인 제가 충분히 제주도나 알겠습니다. 예. 도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무것도 몰라요. 현재 뭐가 알려져 있습니까? 환경부가 예. 반려됐고요. 예. 그 반려된 아, 사면에서 용역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까? 보안 용역해서 그 네 가지 아니, 사항 다 내용이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알려져 두 있는 게 패널 뭐가 말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이 있잖아요. 정도로 우선. 그리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평가를 하셔야죠. 그래서 잠깐 깜깜이 위원님 하는 좀 정리하고요. 얘기입니다. 저한테 편향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장 위원장님께서 비판하실 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제주도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국토부의 입장도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대략은 지금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측들이 많죠.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뭐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제주도는 뭐 추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입장은 제주도 차원에서는 밝히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찬반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갖는 것은
도민화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입장을 물어보더라도 네. 찬성이나 반대라는 형식으로는 밝히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찬성과 반대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않을 수도 예,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반드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도 국토부의 어떤 입장이 나온 이후에도 도지사가 반드시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야릇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한테 편향됐다고 하셨으니까 뭐 제가 비판하실 또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한 걸 이어가면서 제가 대답을 하겠는데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보안 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거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타당성 평가라든지 그동안 TF 운영하면서 검증했던 쟁점들 다 나와 있고요. 예.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현재 국토부가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보안 방안이 나오면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경부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영훈 지사께서 지난 한 취임해서 6개월 다 돼가는데 취임 초에 뭐라고 하셨냐면 집단 지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집단 지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방안은 언제 하는 거냐? 이렇게 쟁점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지난 취임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정말 골든 타임이었거든요. 전 그걸 많이 기다렸고 여기서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좀 나서라 하는 얘기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예. 전혀 하질 않았어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시간을 다 버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오영훈 지사가 그래도 그 어떤 대안의 길로 조금 간다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기존 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공항 확장론이 우리 홍명한 의원님을 비롯한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기존 공항 확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정석 비행장은 본인이 정치인일 때 갈등 조정용으로 했던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정감사장에서 좀 에드벌룬 띄우긴 했지만 애매모호하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을 전 오영훈 도지사가 좀 밟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번 보안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정책 결정을 좀 더 한목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평가도 좀 하고 싶습니다. 홍영환 의원님은 저 오영훈 지사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정치인 오영훈 예. 오영훈 국회의원과 지금은 도지사지 않습니까? 그 도지사 오영훈 지사의 입장은 조금은 그 스탠스를 달리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지난 2년 전부터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갈등이 해소될 뻔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예. 도민의 전체적인 의견과 도지사가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재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용역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나름대로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오영훈 지사가 입장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찬이다 반이다. 저는 솔직히 과거에는 뭐 정석공항도 정치인으로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 도지사로서 제주공항이 아까 좀 전에 장 위원장이 얘기하신 뭐 제주공항이 불가하다느니 가능하다느니 도지사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대로 국토부가 제주도하고 협의를 했다고 장 위원장이 그러는데 장 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참 이해를 안 되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럼 제주도가 지금 국토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아마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깜깜이 공격을 하고 있고 제주도와 아무런 협의를 지금 안 하고 있고 도지사의 면담 요청도 지금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그런 형태도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국책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사업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방송사고 날 것 같은 정도로 이게 제공항이 우리 도민사회에 갈등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일을 도지사는 저는 오영훈 도지사는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고 있고 문제는 국토부가 예. 지금 너무 비공개적으로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어서 국토부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번씩만 그러면 짧게 오영훈 말씀하시고 도지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깜깜이다. 전혀 모르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충분히 그
알 수 있는 범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보안 용역에 들어가기까지의 자료만 하더라도요. 현재 보안 용역의 범위와 내용까지도 거의 다 숙지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용이 들어보세요. 네 가지 저 알려 있죠. 제가 얘기 그런데 제가 얘기 좀 하잖아요. 아니 협의됐던 근거가 뭡니까? 그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 방송 사고 들어보세요. 도지사가 지금 보안 용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보안 용역을 하는 중간에 그 자료들이 다 유출이 되면 보안 용역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십니까? 전문가들한테 독립적인 영역을 줘야죠. 그래야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의견을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것을 어떻게 깜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민의 의견 수렴해야 된다. 도지사한테 권한 줘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걸 그런 식의 주장으로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지금 자, 우리 장성철 오히려 좀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접근해야죠. 말씀은 네. 절차에는 없지만 또 제주도는 또 제주도 나름대로 그동안 시간이 있었고 나온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준비했었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좀 그리고 오해가 시간이 있었는데 네, 부족하다는 우리 홍 의원님 말씀이시고요. 말씀처럼 예. 그 보안 용역에 정말 제주도가 법적인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예. 제주도지사로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 좀 해야 알겠습니다. 되겠다 하면 예.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야죠. 예. 국토부에다가. 자, 홍명환 의원님도 그런 짧게 이 경우는 부분 아니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면담 요구를 여러 차례 했다고 이미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면담의 요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거하고 도민들한테 메시지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 홍명환 의원님 다르잖아요. 예. 이미 6월 달에 정리하시고요. 용역 기간이 끝났습니다. 1차 끝났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미 국토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보완한다고 그러면은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 국가의 정책으로 하겠다는데 그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과 도민을 위한 거라면은 그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장한테라도 최소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냐 이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협의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그 협의의 수준이 협의를 중요하죠. 했습니까, 지금? 협의의 수준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보안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요. 국토부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 용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간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